꾸꾸소리TV 키다리 아저씨. 우리 연우는 지금 받아쓰기 숙제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 엄마가 책을 읽어볼게요. 5월 30일 키다리 아저씨께 저희 학교 교정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냥 수사적인 질문일 뿐이니 신경 쓰지 마세요. 5월에는 천국이 따로 없답니다. 나무마다 꽃이 피고 연초록잎이 돋아 더없이 아름다워요. 오래된 소나무조차 싱그럽고 새롭게 보일 정도죠. 잔디밭에는 노란 민들레가 가득 피고 교정에는 파란색, 흰색, 분홍색 옷을 입은 여학생들로 가득해요. 모두들 시험은 안중에도 없고 다가올 방학 생각에 그저 즐겁고 태평한 표정들이에요. 이런 풍경 속에 있으면 누구나 행복한 기분이 들겠죠? 그래도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저랍니다. 왜냐하면 전 이제 더 이상 고아원에 있지 않으니까요. 더 이상 아이들을 돌볼 필요도, 타이프를 칠 필요도, 장부를 적을 필요도 없어요. 물론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그래야만 했겠지요. 지금 저는 과거의 모든 잘못을 반성합니다. 리페 원장님께 무례하게 굴었던 것도 반성합니다. 프레디 퍼킨스의 손바닥으로 때렸던 것을 반성합니다. 설탕통을 소금으로 가득 채웠던 일도 반성합니다. 평의원들 등 뒤에서 인상을 찌푸렸던 것도 반성합니다. 전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니까 앞으로는 착하고 상냥하고 모두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올 여름에는 훌륭한 작가가 되기 위해 열심히 쓰고 또 쓰겠습니다. 제 포부가 너무 큰가요? 성격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어요. 좋은 성격은 추위나 서리에 상처받으면 풀이 죽기도 하지만 따뜻한 햇살을 만나면 쑥쑥 자라난답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역경과 슬픔과 좌절이 정신력을 강하게 한다는 주장에 반대해요. 자신이 행복해야 비로소 상대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법이거든요. 전 염세주의자들을 믿지 않아요. 멋진 말이죠? 방금 배웠어요. 아저씨는 염세주의자가 아니시죠? 그렇죠? 교정에 대해 이야기하다 말았네요. 아저씨가 학교에 잠시 들르셔서 제가 여기저기 안내해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기가 도서관이에요. 여기 가스설비실이고 왼편에 보이는 고딕 건물은 체육관. 그 옆에 투더 로마네스크풍 건물은 새로 지은 진료소랍니다. 하고 말이에요. 제가 안내를 곧잘 하거든요. 고아원에서 쭉 하던 일인데다가 여기서도 온종일 안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것도 남자를 말이죠. 아주 근사한 경험이었어요. 전 한 번도 남자랑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따금 평의원들과 나눈 이야기 빼놓고요. 그분들을 남자로 보긴 어렵죠? 용서해 주세요. 평의원님들을 모욕해서 아저씨의 기분을 상하게 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아저씨는 그분들과 정말 다르시니까요. 아저씨는 그냥 어쩌다 평의원이 되셨을 거예요. 평의원들이랑 원래 뚱뚱하고 거들먹거리면서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이거든요. 금시계줄을 늘어뜨린 채 고아들의 머리를 쓰다듬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전 어떤 남자와 함께 걷고 대화하고 차도 마셨어요. 그것도 아주 치체 높은 남자와 말이죠. 줄리안의 집안에 저 미스 펜들턴 씨라고 짧게 말하면 줄리아의 삼촌이에요. 사업차 여기 오셨다가 조카를 보러 학교에 들른 거래요. 줄리아 아버지의 막내 동생이지만 줄리아말로는 삼촌과 그리 친한 사이는 아니래요. 줄리아가 아기 때 잠깐 얼굴을 봤다는데 조카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그 뒤로는 신경도 안 쓰고 살았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그분은 음접실에서 모자와 지팡이와 장갑을 옆에 놓고
아주 품위 있게 앉아 계셨어요. 줄리아와 셀리는 7교시 수업을 빠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줄리아가 제 방으로 달려와 삼촌에게 교정 안내를 해주고 7교시 수업이 끝날 쯤 모시고 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전 예의상 그러겠다고 했지만 펜들턴 집안 사람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서 심드렁했죠.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아주 다정한 분이셨어요. 펜들턴 집안과는 전혀 거리가 먼 진짜 인간적인 분이셨죠.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뒤 저한테도 삼촌이 있었으면 하고 얼마나 바랬는지 몰라요. 아저씨가 삼촌이 되어주시면 안 될까요? 할머니보다는 그 편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펜들턴 씨를 보면서 젊은 시절의 아저씨 모습을 떠올렸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펜들턴 씨는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데다 거무스름한 얼굴에 주름이 많고 희한하게 입가에 주름만 잡힐 뿐 웃는 건지 무표정한 건지 알 수 없는 흥미로운 분이세요. 아주 오래전에부터 알았던 사람처럼 편하게 대해주셨답니다. 함께 있으면 아주 즐거운 분이시죠. 우리는 안뜰에서 운동장까지 교정 여기저기를 함께 거닐었어요. 펜들턴 씨는 피곤하다며 차를 마시자고 하셨어요. 학교 앞 소나무길에 있는 칼리지 인으로 가자고 하셨죠. 줄리아와 셀리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조카가 차를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싫다고 하시더군요. 차를 마시면 신경이 예민해진다면서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살짝 나가서 발코니에 있는 작고 예쁜 테이블에 앉아 차도 마시고 머핀과 마멀레이드와 아이스크림과 케이크를 먹었어요. 마침 월말이라 다들 용돈이 바닥날 때가 되어서인지 가게 안이 아주 한산해서 좋았답니다.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하지만 펜들턴 씨는 기차 시간에 쫓겨 학교로 돌아오자마자 줄리아의 얼굴만 보고 가셔야 했지요. 줄리아는 제가 삼촌을 밖으로 빼돌렸다며 길길이 날뛰었어요. 삼촌이 엄청난 부자에다가 인기도 좋은가 보더라고요. 차값에다 이것저것 다 합한 가격이 1인당 60센트나 들었는데 그분이 부자라는 걸 알고 마음이 놓였답니다. 오늘 아침 줄리아와 셀리와 제 앞으로 초콜릿 상자가 속달 배달되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한테 초콜릿을 선물 받다니요. 고아가 아닌 평범한 여자아이가 된 기분이 들었어요. 다음엔 아저씨도 우리 학교에 오셔서 함께 차도 마시고 제가 아저씨를 좋아할지 어떨지 확인해 볼 기회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아저씨가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쩌죠? 하지만 전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저씨께 안부를 전합니다. 결코 아저씨를 잊지 않을 거예요. 주디 올린. 주신!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다가 전에 없던 보조개를 발견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대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6월 9일 기다리 아저씨께 행복한 날이에요. 방금 마지막 시험인 생리학 시험이 끝났답니다. 그리고 이제 농장에서 즐거운 석 달을 보낼 일만 남았어요. 전 농장이 어떤 곳인지 잘 몰라요.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농장 생활이 제 마음에 들 거라고 믿어요. 그곳에서 마음껏 자유를 즐길 생각이랍니다. 전 아직도 존 그리어드 고아원을 나왔다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아요. 고아원을 생각할 때마다 옥삭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곤 해요. 리페 원장님이 제 덜미를 잡으려고 팔을 뻗은 채 쫓아오질 않나 싶어 계속 어깨너머를 뒤돌아보면서 더 빨리 달아나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번 여름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죠?
아저씨의 권위야 존재감이 없으니 조금도 신경 쓰이지 않아요. 워낙 멀리 계셔서 절 어쩌지 못하실 테니까요. 리페 원장님은 저한테 영원히 죽은 사람이고 샘플씨 내외도 제 정신건강을 해치지 못할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렇고 말고요. 저도 이제 엄연히 어른인걸요? 야호! 이제 여행 가방도 싸고 찻주전자며 접시며 소파의 쿠션이며 책상을 3개 정리해 담아야겠어요. 책을 상자에 3개 정리해 담아야겠어요. 아저씨의 영원한 주디 올림. 주신 생리학 시험지를 함께 보냅니다. 아저씨라면 합격했을 것 같아요. 록 윌로우 농장에서 토요일 밤 친애하는 기다리 아저씨께 방금 도착해서 아직 짐도 풀기 전이지만 농장이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말하지 않고는 못 베기겠어요. 여긴 정말이지 천국 같은, 아니 그야말로 천국이에요. 집은 네모나게 생겼어요. 그리고 꽤나 오래된 것 같아요. 한 100년쯤? 그 정도 되어 보여요. 그림에는 보이지 않지만 옆쪽에 베란다가 있고 앞에는 예쁜 현관이 있습니다. 정말이지 그림으로는 제대로 표현이 안 돼요. 깃털로 만든 먼지털이처럼 보이는 것들은 단풍나무고요. 길가에 서 있는 뾰족하게 생긴 것들은 소나무와 솔송나무예요. 집은 언덕 위에 있고 저 멀리 다른 언덕까지 푸른 초원이 아득히 펼쳐진답니다. 이렇게 물결치듯 언덕들이 이어진 풍경이 코네티컷주의 특징이에요. 록 윌로우 농장은 그중 한 마루를 차지하고 있겠죠? 예전에는 헛간이 길 건너편에 있어 전망을 막았다는데 고맙게도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쳐 다 타버렸더네요. 농장에는 샘플씨 내외와 일하는 여자아이 하나, 남자 일꾼 2이 살아요. 일하는 사람들은 부엌에서 샘플씨 부부와 전 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우리는 저녁으로 햄과 달걀, 비스킷, 꿀, 젤리, 케이크, 파이, 피클, 치즈를 먹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태어나서 처음 알았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재밌나 봐요. 시골에는 한 번도 온 적이 없다 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하는 질문들이 우스웠겠죠. X 표시를 한 방은 살인사건 현장이 아니라 제가 묵는 방이랍니다. 크고 네모난 빈 방인데 고풍스럽고 멋진 가구와 함께 막대기를 받쳐 올려야 하는 창문과 건드리면 떨어질 것 같은 금박 장식을 한 초록색 차양이 있어요. 또 네모나고 큼직한 마호가니 탁자도 있지요. 전 이 탁자 위에서 팔꿈치를 얹고 앉아 소설을 쓰며 여름을 보낼 생각입니다. 아,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여기저기 쏘다니고 싶어 동이 틀 때까지 못 기다리겠어요. 아직 잠들기엔 이른 시간이지만 촛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다들 5시에 일어나거든요. 살면서 이렇게 신나본 적 있으세요? 여기에 있는 주디가 저라니 믿겨지지가 않아요. 아저씨와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과분한 선물을 주시다니. 은혜를 갚으려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꼭 그럴 거예요. 두고 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주디 올림. 추신. 개구리가 노래하고 새끼 돼지들이 꽥꽥거리는 소리를 들어보셔야 해요. 또 초승달도 보셔야 하고요. 전 오른쪽 어깨 너머로 달을 보았답니다. 7월 12일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 비서는 록 윌로우 농장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건 수사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예전에는 이 농장 주인이 저비스 펜들턴 씨였는데 그분의 유모였던 샘플 부인이 물려받은 거래요.
정말 기막힌 우연이죠. 샘플 부인은 지금도 저비도련님이라고 부르며 어린 시절에 그분이 얼마나 귀여웠는지 이야기해 주시곤 한답니다. 부인은 제가 저비스 씨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더니 절 보는 눈이 확 달라졌어요. 록윌로우 농장에는 펜들턴 집안 사람을 안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한 대접을 받을 수 있답니다. 더구나 저비도련님은 펜들턴 가문에서도 최상급에 해당하니까요. 줄리아는 저비도련님과 비교할 수도 없는 하급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어 기쁘네요. 농장 생활은 갈수록 재미있어요. 어제는 건초 마찰은 탔답니다. 커다란 돼지 3마리와 새끼 돼지 9마리가 있는데 그놈들이 먹는 모습을 한번 보셔야 돼요. 정말 돼지는 돼지예요. 병아리, 오리, 칠면조, 뿔닭들도 많이 있어요. 농장에서 살 수 있는데도 굳이 도시에 나가서 사는 사람은 어딘가 잘못된 사람이 분명해요. 날마다 달걀을 걷어오는 게 제 일이랍니다. 그런데 어제는 제가 검은 암탉이 알을 숨겨놓은 둥지로 기어오르다가 헛간 대들보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무릎이 긁힌 채로 집에 돌아왔더니 샘플 부인은 개암나무 잎으로 싸매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저비도련님 그대로 그 대들보에서 떨어져 무릎이 다친 게 엊그제 같은데 이곳의 경치는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워요. 골짜기가 있고 강이 있고 나무가 우거진 언덕이 있고 멀리 몽실몽실한 푸른 산이 높이 솟아 있어요. 농장에서는 일주일에 2번 버터를 만듭니다. 크림은 아래로 시냇물이 흐르는 돌로 지은 저장소에 보관해 두지요. 분리기를 가진 농부들도 몇몇 있지만 록윌로우 농장 사람들은 그런 신식 기술을 좋아하지 않아요. 팬 위에 뜬 크림을 떠내는 일이 힘들긴 해도 맛 좋은 버터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농장에는 송아지가 6마리 있는데 제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실비아, 숲에서 태어나서. 레스비아, 로마신 카룰루스의 시에 나오는 레스비아의 이름을 따서. 셀리, 줄리아, 주디, 기다리 아저씨. 농장 일은 어찌나 바쁜지 부르의 명작은 아직 시작도 못했네요. 아저씨의 변함없는 주디 올림. 주신, 도넛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닭을 키워볼 생각이 있으시다면 버프 오핑턴 종을 추천합니다. 솜털이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어제 만든 신선하고 맛있는 버터 한 덩어리를 보내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젠 저도 어엿한 농장 처녀라고요. 일요일 기다리 아저씨께. 재밌지 않나요? 어제 오후에 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기다리 아저씨께 라고 쓰니 문득 저녁 식사 먹을 때 블랙베리를 따오겠다고 한 약속이 떠올라 편지지를 탁자 위에 그대로 둔 채 나갔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돌아와 보니 편지지 한가운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진짜 장님 거미가 앉아 있었어요. 전 다리 하나를 조심스레 집어들고 창 밖으로 떨어뜨렸어요. 전 장님 거미는 한 마리도 해치지 않을 거예요. 장님 거미를 보면 항상 아저씨가 생각나거든요. 오늘 아침에 마차에 말을 메고 읍내 교회에 예배드리러 갔어요. 예배당은 아담하고 하얀 목조 건물이랍니다. 다들 종려나무 이파리 불채를 나른하게 흔들며 쏟아지는 졸음을 참고 나지막한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목사님 목소리 말고는 나무에 앵앵거리는 매미 울음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문득 정신 차려보니 어느새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를 부르고 있더군요. 설교를 제대로 안 들은 게 어찌나 후회가 되는지. 전 이런 찬송가를 고른 사람의 심리를 진짜 알고 싶어요. 이게 그 가사예요. 오라 쾌락과 속세의 즐거움을 버리고 천국의 기쁨을 나와 함께 누리세.
그렇지 않으면 친구여 영영 이별이라네. 지옥에 떨어진데도 나 그대를 외면하리. 샘플씨 내외와 종교 이야기를 하지 않는 편이 현명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분들의 신, 먼 청교도 조상들로부터 그대로 물려받은 신이랍니다. 그 신은 편협하고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며 비열하고 복수심이 불타고 옹졸해요. 저는 누구에게 그런 신도 물려받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전 제가 원하는 신을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제 마음속에 있는 그분은 친절하고 동정심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관대하고 이해심이 많은 데다 유머 감각도 있답니다. 전 샘플씨 내외가 정말 좋아요. 믿음보다 더 훌륭한 행동들을 보여주시는 분들이거든요. 당신들이 신봉하는 신보다 더 나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몹시 난처해 하셨어요. 제가 신을 모독한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하지만 제 눈엔 그분들이 그런 것 같거든요. 우린 이제 종교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답니다. 지금은 일요일 오후예요. 자주색 타이에 연노란 사슴가죽 장갑을 끼고 붉은 얼굴에 난 수염을 말끔히 깎은 에머세이가 빨간 장미로 장식한 커다란 모자에 푸른색 모슬린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최대한 곱슬곱슬하게 만 캐리와 함께 마차를 타고 떠났어요. 에머세이는 아침 내내 마차를 놨고 캐리는 식사 준비를 해야 한다며 교회에 가지 않았지만 모슬린 드레스를 다려서 입고 외출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이 편지를 다 쓰고 나면 다락에서 찾아낸 책을 읽을 생각이에요. 길 위에서라는 책인데 첫 장에 사내아이의 재미난 글씨체로 이런 글이 꼬불꼬불 적혀 있답니다. 이 책이 돌아다니고 있으면 따귀를 때려 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저비스 펜드턴. 저비스 씨는 11살 때쯤 병을 앓은 후 이곳에서 여름을 보냈대요. 그때 이 책을 두고 갔나 봐요. 얼마나 많이 봤는지 책 곳곳에 손때 묻은 흔적들이 가득해요. 다락 한 구석에는 물레바퀴와 풍차도 있고 활과 화살도 몇 개 있어요. 샘플 부인이 틈만 나면 그분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저비스 씨가 정말 여기 살고 있다는 기분이 들 정도예요. 실크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어른이 아니라 쿵쾅거리며 계단을 오르고 방충문은 열어준 채 다니고 늘 쿠키를 달라고 조르는 귀엽고 지저분한 더벅머리 소년 말이에요. 그분은 어렸을 때 모험심도 강하고 용감하고 정직했었나 봐요. 펜드턴 집안 사람이라는 게 참 안타깝네요. 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야 하는데 말이죠. 내일은 귀리 타작을 할 거예요. 증기 기계와 인부세 사람이 올 예정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버터컵이 염치 없는 짓을 저질렀어요. 금요일 저녁에 녀석이 과수원에 들어가서 나무 밑에 엄청난 양의 사과를 따먹었답니다. 그러고는 이틀 동안 푹 퍼져버렸다니까요.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를 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언제나 아저씨를 사랑하는 고아 주디 에버돌림. 추신.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 1장에는 인디언들이, 2장에는 노상강도가 등장해요. 전 숨을 죽인 채 다음 장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3장에는 뭐가 나올까? 6m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추락한 붉은 매. 이건 속표지 그림에 붙은 제목이랍니다. 주디와 저비도련님이 제법 재미있게 지내는 것 같죠? 9월 15일 아저씨께. 어제는 코너스에 있는 잡화점에서 밀가루 재는 저울로 몸무게를 재봤어요. 저요? 4kg이나 쪘어요. 건강을 위한 휴양지로 록윌로우 농장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주디 올림.